진행에 앞서 오늘날까지 정말 엄청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산책 준비 과정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구조 학교 가기 싫은 날 양현주입니다. 저희 구조는 중학생부터 60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조였는데요. 경애마음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든지, 교회오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제, 산책을 듣는 시간은 장애아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설이는 어떤 큰 공감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 조에는 특이하게도 가장 세 가지 목표성, 대상, 효과성에서 설이가 가장 많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도 재밌고 다양한 연령층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아이를 키우는 집도 많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많고 내가 아이였던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대상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왜 요즘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이모의 모습 속에서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런 공감을 못하는 것들은 토론이나 책을 읽는 거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쯤 한 발짝쯤 더 맞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리들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다라는 의견 속에서 저희는 설이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강민호는 저희 조에서 약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지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다양한 주제, 목표성, 효과성이라는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명표가 나오는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성에서 경애의 마음, 지지한 사람이 없었고, 대상에서 설이가 지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효과성 면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육과 강민호가 지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목표성에서 이렇게 표를 봤을 때 저희가 토론이 진행자와 서기를 빼고 토론에 참여하신 분이 6분이셨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산책을 듣는 시간이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설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상면에서는 또 산책을 듣는 시간이 전원 전부 다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손을 들어주셨고, 여기서는 또 경애의 마음이 조금 표를 조금 얻은 편인데, 저희는 산책을 듣는 시간을 많이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효과성 면에서도 산책을 듣는 시간이 전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6분이 다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설이와 산책을 듣는 시간이 조금 지지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에 대해서는 매우 말씀하신 거가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다, 해결이나 답이 없는 교육의 문제점이다. 네. 효과성을 나누어가지고 각자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목표성에 대해서는 이 책 4권이 전부 다 적합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잘 읽힌다는 면에서 다 적합하다고 봤고요. 전반적으로 잘 읽힌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성에서는 경애의 마음이 내 표로 가장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조 선생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뭐 취업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도 등장했고 그 외에 뭐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도 너무 많아서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건 설이었는데요. 가족 이야기, 교육 이야기가 우선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감을 얻기 좋아서 그래서 설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오빠 강민호는 단순하고 다양한 삶을 보여준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산책을 듣는 시간은 근데 참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남자도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효과성의 면에서 저희들은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경애의 마음과 설이가 두 표 해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거든요. 경애의 마음은 아까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과 다양한 사건, 그 다음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의 남녀노소를 아우러서 다양한 가치를 이야기하기에 참 좋은 이야기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설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제와 가족 문제에 집중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목표성에 관한 얘기는 일단 제일 안 좋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일단 모든 지역 주민이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애의 마음이라는 책이 너무 두껍고 흡입력이 과연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 정도 읽고 덮어두셨던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정말 그 작가가 깊게 담아 썼지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육과 강민호는 목표성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주제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다양하게 공감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관한 비판은 경애의 마음 같은 경우 이거 과연 어르신들이 또 읽으셨을 때 이게 공감할 만한 내용인가, 그리고 저희 토론해 주신 분의 어르신은 안 계셨지만 한 어르신분께서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상수가 과연 이게 진정한 남자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공감을 하는 측면에서는 경애의 마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산책에 듣는 시간이 저희도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작가가 너무 이 작가의 생각을 독자들한테 강요하고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성에 있어서는 비판이 제일 적었고요. 모든 책들이 다 각자의 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정하고 주제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성 부분에서 설이가 7표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부모 욕심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삶은 스스로 책임감도 적을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이가 가장 좋겠다라는 답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이 경애의 마음이었는데요. 경애의 마음에서는 여성, 남성에 대한 이해나 직장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대상에서는 산책을 듣는 시간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다양한 세대의 입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을 듣는 시간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설의에서는 청소년의 삶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야 될 그럴 시점이다. 아이들이 너무 획일적인 교육만 받고 있다. 그런 의견이 나오셨고요. 효과성 부분에서는 산책을 듣는 시간이 4명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견 나오셨고요. 경애의 마음에서는 2분 나오셨는데 취업 문제, 회사 내 노사 갈등, 갑질 문제, 부모 자녀 문제, 가정폭력 등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북구 한책 추진위원단의 생각과 책 목고지, 한책 선정 토론회에 열띤 서로 다른 생각과 한 책을 선정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책 목고지에 9년째 이어가고 있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책을 선정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으며 작가와의 만남을 갖고 영화도 함께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영어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영화과를 다닐 때 1, 2학년은 이제 과제로 이제 작은 뭐 하루에 간단히 찍을 수 있는 걸 찍고 이제 3, 4학년부터 제대로 된 단편을 찍는데요. 이제 2학년까지만 하고선 이제 그대로 휴학을 하고 돌아가지 않았는데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배우한테 연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한테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 권리가 있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재미를 느껴야 영화 감독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거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움직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힘든데 소설 속 인물한테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소설 쓰는 게 굉장히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때는 시나리오 쓸 때는 뭐 어떤 한두 줄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막상 영화로 구현하려면 정말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소설로는 그게 좀 훨씬 더 간단하니까 약간 도망치는 의미로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영화 찍는 건 되게 좀 연출하는 거 되게 어려워했는데 친구들 영화 도와주는 건 재밌었는데 그때 주로 사운드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 장비를 하고서 마이크로 소리를 채집했던 것에 되게 좀 희열을 느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소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소설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과를 다녔던 경험이 아예 관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소설 속에서 어머니가 나중에 유학 떠나시는 것도 그런 공부를 하러 떠나시잖아요. 뭔가 그것도 작가님의 네,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그래도 두 편의 작품이 어쨌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기획 의도, 뭐 시나리오 구상을 하고 작품을 만드셨는지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작품은 기숙사에 이제 처음 들어가 있을 때라서 너무 외로워서 찍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처음 구상할 때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어떤 뭔가 다른 세계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저도 찍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걸 상영할까 하고선 다시 보니까 사실 소설 속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수지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보통은 무슨 거울처럼 내 모습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모습을 알게 해주는 존재가 있고 그게 연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첫 번째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좀 책을 너무 인상 깊게 읽으신 많은 독자분들 그리고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거에서 이제 좀 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좀 영화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다 이 부분이 궁금했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좀 다른 얘기 하다가 또 영화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정말 재밌게 너무 인상 깊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명의 독자 팬으로 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작가의 말 끝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만드는 기분으로 이 소설을 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신기했던 게 저도 책을 읽는 동안 뭔가 수지나 한민이 저에게 계속 뭔가 물어보고 말을 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좀 책에 완벽하게 좀 동화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같은 독자를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읽을 거라고 생각. 많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책을 제가 동화됐다고 느끼는 게 막 읽으면서 이 페이지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뭐 일상을 좀 낯설게 보는 거 뭐 익숙함을 좀 다르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적혀져 있어서 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노력은 양쪽에서 거둘 때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런 말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마음에 다양한 방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뭐 이런 글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주옥 같은 게 정말 많았는데 이런 작가님의 그런 인생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했어요. 되게 너무 많은 그 깨달음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네. 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게 차이점이 있다면 전 생각나면 바로바로 메모하거든요. 그것들을 하루에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마 여러 번씩 왔다 갔다 스쳐갈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스쳐갈 때 잡아서 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게 사실은 작가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기록만 했을 뿐이고 아마 그것을 동감하시는 이유는 똑같은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두가 다들 하는 생각이지만 그냥 저는 그것을 그냥 글에 담았다는 거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정제된 단어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잘 어울려서 녹여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또 질문 혹시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소설 속에서 이런 부분 궁금했어요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더 이어가볼게요. 어쨌든 말씀 제가 말하고 있지만 손 들어주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 분위기 좋은데 왜? 네, 선생님 질문. 여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드신가요? 네. 낭독을 했던 한 책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김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낭독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뮤직비디오, 미스 블랙홀 뮤직비디오를 또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동안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저도 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음악을 느낄 수 있었던 주인공의 마음부터 저는 조금 이거구나, 음악을 이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제가 낭독했던 부분에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작가님이 앰프 앞에서 진동을 느끼고 어디서 주로 그런 진동을 느껴보셨는지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 장르 뭐 이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음악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좀 읽는데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은 아까 낭독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머릿속에서 갑자기 음악을 듣는 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막 전 그거를 확고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듣거나 특정 뭐 중저음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사실 분명히 있잖아요. 높은 소리를 못 듣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음악을 듣는다고 하지만 아마 결국 모두 다 다른 음악을 각자의 음악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청소년들이 읽으니까 청소년들이 읽고 나서 그걸 찾았을 때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음악을 먼저 만들었는데 근데 음악이 뭐 멜로 같은 데 등록되면 사실 청소년들은 그거 결제하지 않으면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뮤직비디오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친구의 아들과 제 친구의 개를 데리고 찍은 겁니다. 제가. 네. 그 나오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네, 제 친구의 아들과 그 친구의 친구. 그렇군요. 네. 정말로 친구 사이인 네. 리얼 친구인 걸로. 네.
Sometimes we live endlessly like alright, it's fake. 설이 신윤경. 이번 지금 마이크. 마이크 안 켰어. 네, 켜주세요. 여기서. 아 여기서 켜요? 선생님 음악 나오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악 붙이시죠. 다른 마이크 좀 설이 신윤경. 선생님이 손뼉을 치면 짝짓기 놀이가 끝난다. 아무하고도 짝을 짓지 못한 사람은 놀이를 끝내야 한다. 짝을 지은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못했다.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이다. 우리 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나.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아이들이 동작을 멈추고 나를 쳐다본다. 멈추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짝짓기 놀이를 하다가 방 한가운데서 오줌을 싸고 만다.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이번엔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자요. 날이 밝으면 다시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아. 어떻게 설아 추워? 어쩌면 좋아. 우리 설이가 어디가 아픈가요? 설이가 말을 안 한 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애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이크 해장하는 거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네. 그렇지? 일어나서 이거 들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고. 저거를 영어 수신이 해주세요. 부는 책 읽는 성북에 산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독서 커뮤니티를 꾸준히 조성하고 구립정보도서관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주부, 어르신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있는 성북은 평생 학습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구립도서관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말처럼 우리 마을은 지금 책 읽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